네, 다음은 59번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고추, 잎담배, 김 등 그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용지를 변경은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네. 다음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옳은 것은 그 마을 해관은 공동이용시설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비기반시설. 그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은 그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단독 출제도 가끔 되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꼭 암기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이죠. 네. 5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자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5번이 정답이 되죠.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각종 시기와 시점이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좀 수업을 좀 듣고 공부가 좀 되어야 이제 흐름을 말할 수 있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출제됐던 거고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주체에서 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후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이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다음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옳은 것.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건축을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매입하여야 한다. 틀렸죠? 2번.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밑줄 긋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죠. 틀렸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다고 그랬고요.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하고 한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 선언부터 2종이죠. 제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 고시수를 본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위 3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수용 방식과 관리 총격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이때는 제3종이 되죠. 제3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 고시수를 본다. 이것을 암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더라고. 나중에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를 외웠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외웠죠. 스스로, 환 이렇게 외웠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죠. 이 2가지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국토기획법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수를 본다.
수용 방식과 관리 청객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몇 종이 되는 거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총정리 이론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다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설계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은 스스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인정되는 특례 기준이고요.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거의 매년 이렇게 출제에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4번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1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 안전진단 실시의 목적이 뭐죠?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돼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고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부 등 관리 처분에 따라서 뭘 공부하죠? 건축물이 아니고 재건축할 때 관리 처분을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물이 아니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그렇게 되죠.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재건축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리고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죠.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조합과 지량구수 등이 공동 시행할 수 있죠. 4번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지량구수 등이 재건축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 지량구수이 직접 하는 것은 공공개발이잖아요. 재건축 사업은 본래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량구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틀렸고. 5번 투유알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65번 건축급상 건축 면적 등 산정 방법입니다. 층고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다. 여러분,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는 무슨 높이죠?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반자 높이. 우리 천정을 건축에서는 반자라고 하죠. 층고는 어떻게 되죠?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청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지금 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3층이면은 그 3층의 층고, 층 높이는 3층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청, 4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3층의 층고, 층 높이로 하는 거죠. 네, 틀렸고.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내부선이 아니라 중심선이죠.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평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합니다.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평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게 돼요. 내부선이 아니고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산정할 때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로 1m를 후퇴합니다. 1m.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산정하게 되죠. 4번.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등의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의 높이는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보세요. 네.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하잖아. 이 높이가 50m면 지하층은 높이에 산입이 안 되니까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니까 이 건물은 50m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상에 승강기탑이 있는 거야. 이 높이가 15m라고. 승강기탑이 15m, 높이가 15m, 이걸 높이에 넣는 기준이죠. 그 기준은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이,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8분의 1 이하일 때는 승강기탑의 높이 중에서 그중 12m를 넘는 부분,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이 됩니다.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그러면은 15m니까 12m를 넘는 부분은 3m잖아요. 그러면은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50m고, 그리고 이제 승강기탑의 높이 15m 중에서 12m를 넘는 높이 3m를 더하면은 53m,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다시 봐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등의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부분의 높이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그렇게 맞는 거죠. 다음 5번.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등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청소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하고 5번은 좀 잘 비교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6번입니다. 66번. 건축법상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사 설계 대상 및 착공 신고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상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맞잖아요. 그죠?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건축 신고해야 할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 이 세 가지는 건축사 설계 대상이잖아요. 네, 오케이. 2번.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청소가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잖아요.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부 총정리 이론 시간에 다 수업을 진행한 거고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해독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 3번 정도 반복적으로 좀 이론 강의를 듣고 들어야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고.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낙담하시면 안 돼요. 다음 3번.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공사계획을 미리 신고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착공신고. 맞습니다.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신고한 건축물, 그리고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된 자, 착공신고 대상이죠. 맞고. 4번. 허가권자는 공사계획 신고, 착공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건축주가 축조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축조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신고 대상만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받는 거야.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죠.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답은 5번이 틀린 거죠.
67번. 건축법상 대수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하면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증설 해체되는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대수성이죠. 기둥을 증설 해체하면은 개수하고 상관없이 대수성이죠. 보도 증설 해체한 것은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성에 해당합니다. 지붕틀을 한 개 증설 해체하는 거. 증설하고 해체가 들어가면은 면적 규모나 개수와 상관없이 전부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가 돼요. 단 수선하고 변경할 때 건축물의 외벽 벽면적 얼마?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만 대수선이 됩니다. 그래서 25제곱미터 외벽 벽면적 25제곱미터를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68번. 자, 건축법상 도로와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옳은 것은 1번.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은 너비 3m죠.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0m 미만이면 그 너비가 3m 이상이면 도로가 될 수 있죠. 네, 4m 이상이 아니고 3m 이상이면, 3m 이상이면 이 법상 도로가 됩니다. 면적 4,000제곱미터인 대지니까, 네, 연면적이 4,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4,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 조치를 대지 면적, 조경이구나. 다시. 여러분, 대지 면적이 5,000제곱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을 아니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대지 면적이 4,000제곱미터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 대지 면적이 5,000제곱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이것은 수업할 때 많이 강조를 드린 거고요. 이 조경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다 얼마? 3,000이죠. 3,000.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공장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죠. 5번. 건축물이 있는 녹지 지역의 대지는 150m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면적의 몸비식에 분할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건축부에서는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잖아요. 주거지역은 얼마죠?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잖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150이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죠.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제한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50이 아니고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그렇게 만든 거죠. 옳은 것은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69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9번이에요. 1번. 청소가 2층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네, 착공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원칙은 청소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 대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몇 층? 3층 이상부터죠. 목구조 건축물은 청소가 3층 이상부터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 대상이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2층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층 이상부터. 그 다음에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맞는데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부터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죠? 목구조 건축물이니까 층수는 3층 이상,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다음 3번. 건축물의 피난층,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 각부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몇 미터? 30m. 30m 이하가 되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죠. 직통 계단 설치기는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인 층에는 노대 등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난간 높이는 1.2 맞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주요 구조부가 내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인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해야 됩니다. 네. 방화구획 대상은 네.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방화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70번입니다. 건축법상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건축물을 건축하되 미리 건축물 소지지를 관할하는 그렇죠?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되죠. 그래서 공용 건축물의 건축 주체는 협의. 위 이번에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죠. 공용 건축물 건축을 협의를 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건축법칙 20이죠.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법상 가능하게 됩니다.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모아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데 위 4번의 그 주민 편의시설, 허가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전시장도 허가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에 제외해가지고 포함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71번. 건축법상 건축협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략건축이나 건축협정 대상자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은 건축협정 대상자에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틀렸고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지구로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3번.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2 이상의 건축을 맞벽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 건축협정의 첫 번째 효과에서 제가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폐의 용적률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건축협정 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건폐율은 통합 적용할 수 있지만 용적률을 통합 적용을 못하니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결합 건축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을 많이 드린 거죠. 그래서 건축협정 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통합 적용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에 5번.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합니다.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협정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죠. 맞는 것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72번. 이제 주택법 관련 문제가 되죠. 주택법. 주택법상 세대공랭 공동주택, 세대공랭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된 공동주택이 세대공랭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꼭 외워야 되거든요. 구분된 공간의 시대수는 기존 시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2개의 세대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10분의 1, 동전체 시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73번. 주택법상 국민주택 그리고 그 국민주택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토지동사와 등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의하면 국민주택 맞잖아요.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건설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네. 여러분,
민영주택이 뭐죠?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랬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74번. 주택법상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폭 4m인 도시구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것은 별개의 지도단지로보다 틀렸잖아요. 예정도로는 폭 몇 미터? 8m. 폭 8m 이상 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다.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렇게 되죠.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되어야 되고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죠. 다음 5번. 주차장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기관시설이다. 네, 맞습니다. 주차장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네, 우리 주택국에서는 부대시설 됩니다. 부대시설. 그래서 틀렸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종류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 되죠. D급번은 맞구나.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이 아니고 이게 뭐죠? 기간시설. 그럼 봐요. 니은번의 부대시설, D급번의 복리시설, 그죠? 니을번의 기간시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모아둔 거예요. 지금 틀린 거는 괜찮잖아. 연습이니까. 지금 18점이면 어때? 25점이 어때요? 이것을 통해서 본시험을 바르게 준비해서 본시험에서 살아서 돌아와야죠. 다음 미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을 적용시는 이 법상 공공택지가 아니죠. 환지 방식은 아니고 뭐죠? 수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공시는 이 법상 공공택지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탄의 구역으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네, 디귿하고 비읍, 디귿, 비읍.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구나.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전부 다 이 중 하나는 나올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네. 지금 틀려도 너무 낙담하시면 안 돼요. 다음 75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해산, 주택조합의 해상과 회계감사, 주택조합의 해상과 회계감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빈칸 A, B, C, D에 만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75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로부터 3년이면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서를 못 받으면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서 부실조합을 정리하고자 시절된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억, 니은 꼭 비교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발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3년, 2년 들어갑니다. 일단 비교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법적으로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또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 번 받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 한 번 받고 그렇게 해서 3번의 회계감사를 법상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76번
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공급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증서는 양도양수 금지되어 있는 거 맞죠? 매매 등을 통한 양도양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구청장이 발행한 무가금으로 할인세를 양수받은 자에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취소 대상이 되죠. 저당은 제한되지 않잖아. 허용되잖아. 그래서 주택상호사지의 저당은 주택공급질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된다 가지고 상속과 저당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77번. 주택법상 주택조합 가입 철회와 가입비 등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입 청약을 처리할 수 있어요. 2번. 청약 처리를 서면으로 한 경우 청약 처리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 청약 처리 의사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한 날이 아니고 발송한 날입니다. 3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처리를 한 경우 청약 처리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예치기간 자에게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이 되고 가입비 반환 요청을 받은 예치기간은 그 요청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 함께 신설된 것들이든 재작년에 2021년도에 그래서 전부 다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5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처리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78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전매가 허용된 경우로서 옳은 것은 실혜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실혜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전매가 허용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죠. 근데 수도권 안에서 밖으로 이전할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전매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2번. 상속에 따라서 취득한 주택으로 실혜주가 이전하는 경우 실혜주만 이전해서는 안 되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실혜원 전원이 이전하면 전매가 허용되잖아요. 실혜주만 이전하면 허용되지 않잖아요. 3번. 실혜원의 실혜주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5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세대원의 세대주가 해외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맞게 되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나 주택을 그죠?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이혼은 투기 목적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전매가 허용되죠. 4번이 정답이고 5번. 입주자로 선정된 집 또는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이런 배우자 증여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 증여만 가능하게 됩니다. 일부 증여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맞는 거죠. 네. 자, 79번입니다. 다음은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구읍면회장은 농지 소유실자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대장을 작성해서 갖춰야 됩니다. 농지대장의 작성 의무는 시구읍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농지대장에는 농지 소재지, 지분,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재배 품종 등을 포함한다. 재배 품종은 농지대장 포함 사항이 아니고요.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재배 품종은 농지대장 포함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게 됩니다. 자, 이제 80번. 농지법상 이행강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의 감정 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둘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를 부과하게 됩니다. 2번. 최초 농지 처분 명령을 한 달을 기준으로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1년 2회 이행 아니고 매년 1회
국가 징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2의 부동산 공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되고요. 주어진 시간에 이제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론 강의를 드리듯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는 못해요. 이제 왜 정답인지 뭐 어디가 틀리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강의가 이루어졌고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항상 그 기본 교재를 옆에 두고 틀린 부분은 꼭 찾아서 확인하시고 같은 영역에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점수가 낮다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진짜. 위로의 말씀이 필요 없고, 계속 이제 이렇게 복습하고 많이 틀려보고 고쳐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쌓여서 8월 말 정도에 이제 공법 모의고사 점수가 50점을 넘어서면은 여러분 거뜬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